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교를 참 잘한다 이런 얘기는 여기저기 들립니다. 근데 이게 외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당히 센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을 제대로 요체를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정치 철학까지 같이 융합이 돼 나가는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야, 윤석열도 하는데 검사 출신도 글로벌 군사 지정학과 정치 철학을 융합하는 그런 세상인데 너는 왜 못하냐? 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 의회가 강해져야, 국회가 강해져야 또 나라가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그 여러 가지 어투가 상당히 그 빼딱한 반골적인 그런 그 어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실까봐, 예, 오늘은 제가 이 너무나 한국인다운 한국인의 그런 어법으로 하겠다, 그 말씀을 먼저 합니다. 예, 한국인의 그 약점이자 강점은 터무니없는 평등주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 내가 뭐 권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마음, 그런 어투로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마음이 이제 눈먼 욕망이 되면 김일성 영생교, 종북 좌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진실 존중과 융합이 되면 엄청난 분발 에너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투와 선망이라는 게 긍정적 에너지로도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힘의 의원들한테 이제 권합니다. 예, 윤석열을 제대로 좀 질투해봐라. 그 무슨 뭐 그 김종인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뭐 이런 하태경이 이런 식으로 뒷다리 잡으려 그러지 말고 질투를 좀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좀 제대로 배워봐라. 윤석열이라는 케이스로부터. 예,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그 한국인의 기질은,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삼성의 왕 회장, 이병철 왕 회장을 그 전에 이제 수십 년 전에는 돈병철이라고도 불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뭐 저까지 포함해서, 뭐 그때 저는 뭐 이제 대학생이지만, 야, 이병철이 별거냐. 나도 조건만 맞았으면 저 정도 벌었어. 뭐 이런 그 마음이죠. 이제 이 심리가 이제 눈먼 어떤 탐욕, 눈먼 열정이 되면 이제 삼성 해체. 뭐 더 이제 그 나서 삼성을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병들이는 것보다는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빌미 잡아서 문재인의 사법부가,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의 사법부입니다. 그 정도면. 그걸 이심점심 뇌물로 처벌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받은 거는 정유라 선수가 삼성 말탄 거로 대가를 받은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 좀 출연한 걸로 대가를 받은 거고, 이제 그 문재인 사법부의 폭도 재판에 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제공한 호의는, 삼성에게 제공한 호의는 삼성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표 던진 거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재용 그 젊은 그 부회장도, 그 당시 부회장이었죠, 그렇게 감옥에 오랫동안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같은, 그러니까 이병철 그 왕 회장을 돈병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심리랑 어떤 면에서는 괴를 같이 할 텐데, 이게 이제 대기업을 뒷받침하고 무수히 많은 전문가 창업자들의 도전 정신, 혁신 정신이 또 이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욕망, 에너지, 질투, 선망 이런 게 어디로 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죠. 참고로 이 유튜버에 보면 삼성에 대한 아주 지능적이고 그 제대로 만든,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그 저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뒤에 뭐 중국 돈이 뭐 작동하고 있던가 그럴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삼성공화국, 이거 한 250만 조에 갔을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남한에 대한 삼성의 위험한 지배력. 뭐 그게 이제 이 유튜브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삼성을 마크를 딱 찍어 놓고서,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남한은,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들에 의해서 사이버펑크 문화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다. 뭐, 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쩔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얘기들이에요, 둘 다. 예.
종북 좌빨들이 보면 좋아할 얘기들이고 어디선가 그런 데서 기획과 돈이 좀 흘러 들어갔다고 봅니다. 한 몇만 불 주면은 하니까 이런 사람들 잘하죠. 예. 왜 그러냐면 제대로 그렇게 투자해서 한 꼭지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회수가 올라와 주니까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조회수가 거의 300만 조회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 이런 걸 엮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그 아주 지능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컨텐츠들이 가끔 유튜브에 떠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뒤에 뭐가 있다 이런 건. 왜냐하면 누가 돈을 먼저 먼저 지르지 않으면 저런 작품 못 만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완성도 자체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작품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뿐인가요? 전두환을 뚜뚜전이라고 불렀었죠. 이제 80년대에는. 예, 이게 이제 평등주의 반골 정신인데 이제 이게 극에 달하면은 전두환은 광주 학살자이며 악마고, 예, 전두환이 한 짓은 모두 나쁜 짓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군부가 타협과 후퇴를 이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87년 6.29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 그때 수배될 때인데 얼마나 그때 참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저는 수배가 그 후로도 한 14개월 더 갔는데요. 야, 이제 피바다 혁명 안 가도 좋다. 아, 이제 이렇게 되면 된다. 이 정도에서 하면 된다. 근데 그 말을 했다가 그때부터 운동권 안에서 고립당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신군부라고 칭해지는 그러니까 훈타. 제가 이제 전두환 정부 이런 걸 그 당시에 이제 영어로 쓸 땐 훈타라고 불렀거든요. JUNTA. 그러니까 군부 정권. 훈타 중에 전두환 이 노태우처럼 이렇게 그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타협하면서 물러난 경우가 없어요. 전부 피바다예요. 전두환 노태우 때 잡아 죽인 건 몇 명이냐고.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종철 사건이지. 나머지는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자기가 자기 몸에 불질러서. 예, 김모, 이모 후배들 이런 사람들. 예. 죽은 후배들이니까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러나 그 전두환 노태우 그쪽에서 신군부에서 잡아다가 실종시켜서 안매장 시켜버린. 아니 무슨 아르헨티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칠레 전부 다 그런 거지. 예. 이거는 그런 데 대하면 신군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훈타라고 할 수도 없어. 타협해서 잘 물러난 거예요, 점잖게. 그 위대한 타협과 후퇴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쌩까버리고 뒤통수 친 게 그 못난이 YS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민간주도 시장 경제를 뿌리를 받게 해준 게 또 전두환이고, 예, 전두환 대통령이고, 또 건전재정도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말뚝을 박아준 거고, 이런 공적들은 다 무시를 하고, 이제 그거 전두환이란 인간은 그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내 악마고 학살자 이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죄책감과 분노를 지금까지도 강요를 하는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나도. 그래서 죄책감과 분노를 강요하면서 거기에 이제 빨대받고 권력과 이권을 누리는 특정 지역, 특정 이익 집단이 존재하는 거죠. 예,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여기가 황당하냐. 이게 YTN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요. 5.18 가두 방송의 주인공 전옥주 씨 별세. 그래서 전옥주 씨라는 양반이 그때 5.18에서 무슨 일 했나를 조명을 했어. 나 이 사람들 진짜 악랄하다고 보거든요. 전옥주를 밟은 게 광주 운동권 출신 5.18 근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옥주 씨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무용 강사예요. 그런데 그 버스 타러 내려왔다가 사람들 곤봉에 쥐어 터지는 거 보고 열받아서 그때 시민군에 합류했는데 이 사람이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5월 27일 진압하는 새벽에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군인이 옵니다. 지금 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그 아주 짱짱한 목소리로 그걸 방송한 주인공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걸 수사한 보안사 쪽에서는 간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너무 그 방송을 잘해서. 그게 이제 아닌 게 밝혀지고 또 그게 인연이 돼서 그걸 수사한 보안대 장교랑 결혼을 했죠. 저 양반이 나중에 나와서. 그러면서 자, 운동권 출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권 계보에서 보면 듣보잡이야.
그런데 이 나중에 보니까 보안대 장교랑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전옥주 씨를. 완전히 밟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광주 관련 운동단체에 전옥주 씨가 주요 포스트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동안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광주를 떠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럼 YTN이나 MBC가 전옥주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려면, 아예 안 다루든지 다루려면 왜 광주의 운동권 성골이 왜 전옥주를 밟았는가? 그걸 다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다루고 앞에 거에서 딸랑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해. 이런 종류 프로그램 만든다는 PD인지 작가인지 하는 애들이. 이 전옥주에 대해서 참 비분간개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전혀 저렇게 대접을 안 해주고 안 챙겨주고 저렇게 밟아버리냐. 그 광주 사람들 중에 전옥주 씨가 그 5.18 관련 단체나 5.18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햇볕 본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거를 보고 그 비분관계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얘기는 안 하지. YTN이나 이제 MBC의 저런 프로그램들 보면.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냥 그래 놓고 자기 권력 노름, 자기 이권 노름을 하기 위해서 평등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불을 지르는 거지. 질투심과 분노와 죄책감과 이런 걸 막 불을 지르는 거죠. 이런 걸 극복을 해야 그 다음에 여러 흐름이 밀고 당기면서 흘러가는 생명을 볼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 한 자락 깔았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다이다이 맘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미리 한 자락 근사하게 깔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61년 5.16이 났을 때 말이죠. 국방부 출입기자 하나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신문기자라는 사람들이 다 삥 뜯고 막 다니면서 이게 권세 잡을 때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왜 기자랑 형사한테는 딸 주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장가 못 갈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 기자였거든. 85년도에. 자네 기자인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때 대통령이 아니죠. 장군이 이제 5.16을 하니까 그때 기자들이 이 장군 승진 이거 할 때 굉장히 영향 많이 끼치고 잘 나갈 때예요. 특히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라고. 국방부 출입 기자 하나가 저게 최고 뭐죠? 그게 최고혁명회의지. 최고혁명회 의장 박정희 장군 어깨를 툭 치면서 자네 한 건 했다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빚 못 봤어요. 2023년에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야 성렬이 많이 컸네. 그 말 나옵니다. 저절로. 예, 1961년 박정희 의장한테 한 그 말은 세상 변화를 모르는 또라이가 하는 말이고요. 1923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 성렬이 많이 컸네. 이거는 쿨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 윤석열 대통령의 급속 성장을 이해를 못하는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 그만두세요. 예, 빠집 안나 봐시고. 이 윤석열이란 인물을 들고 파면 야 엄청 바뀌었는데 엄청 컸는데 왜 컸지? 구체적으로 저 사람 뭐가 변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요. 이제 삐시직 웃는 게 뭐냐면 취임사 때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지성과 반지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거 족보 없는 말인데 지성과 반지성 그 족보가 없는 말이죠. 정치 철학에서. 그런 말 안 쓰죠. 꼭 써야 되면은 제가 이제 쓴다면은 예를 들어서 진실 존중 그러니까 intellectual integrity 그런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대중연설에서 지성주의, 그때 지성주의, 반지성주의라 그랬는데 그런 엘리티즘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쓰는 언어 세트와 작년 5월에 썼던 언어 세트를 비교하면 굉장히 바뀌었어요. 야,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변한 거지? 저는 보면 윤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출마 선언할 때도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겠다.
그런 그걸 7월 달에 밝혔다가 그 싱하이밍이 들이받았죠. 중앙일보에서 바로. 그러니까 군사 지정학적 관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 한미동맹이 국가의 기본축이다. 그런 어떤 큰 틀은. 근데 그게 점점 깊어지고 거기에 정치 철학적인 어떤 통찰이 이렇게 배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유, 가치, 그다음에 전체주의. 그러니까 중국 겨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일 선동하는 건 공산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반일 선동의 원산지는 중공이야. 그 소리예요, 그게. 내 중국이야. 그 말을 못 하니까 공산 전체주의라고 한 거지. 예. 저 같으면 여기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건 전체주의라고도 안 불러요. 거기는 아유, 우리나라 종중은요. 전체주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거조차도 되질 못해. 예. 그래서 이제 국힘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화두는 뭐냐면, 야, 나도 클 수 있을까? 저게 어떻게 큰 거지? 그래서 무엇이 성장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도 클 수 있을까? 그렇게 이걸 각성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각성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소주 한잔 할 때 짱 부닥치면서 성렬이 많이 컸다. 나도 한번 커보자. 이러고서 소주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제대로 된 선망, 제대로 된 질투, 제대로 된 경쟁심이 발동을 해야지 지금 뭐 이준석 가라 이런 자들이 하는 것처럼 뒤에서 실실 생쥐처럼 숨어 다니면서 등짝에 칼질하려고 들면 그게 그게 정치가 아니죠. 21세기에. 예. 자, 요번에 이제 아세안에서요, 모두 연설을 한 6분 했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좀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풉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윤석열 많이 컸네.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6분 연설 중에 한 3분 30초에서 4분이 러시아를 패거나 중국을 패거나 북한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패는 내용이에요. 6분 중에. 그 앞에 뭐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뒤에 또 인사하고 그거 한 1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 패거나 중국을 패거나 북한을 패면서 중국을 겨냥한 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옆에 앉혀놓고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말해요. 그 북한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러시아라는 세 글자는 얘기 안 했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이거는 이제 중국도 겨냥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면 중국도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2017년에 안보리가 결정한 대북 제재를 그걸 이행할 것을 그 정신에 맞춰서 이행할 것을 지금 계속해서 비토하고 있잖아요. 저 옆에 세르게이 보이죠, 여기. 세르게이 라브로프 바로 옆자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로 옆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취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참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 침공 규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가 한 1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분, 제가 좀 많이 잘랐는데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중간에 가다 끊을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이렇게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그냥 옆에 앉혀두고 러시아를 아주 자근자근 밟아요, 보면. 자근자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만 패냐? 그게 또 아니죠. 중국을 엄청 패는데요.
이게 이제 작심하고 중국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6분 남짓한 연설 중에 1분 동안 중국을 맹폭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를 보면 중국이라고 차이나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그 서방 자유진영에서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전부 그래요. 지금 보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이거 중국 공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자유진영이 unilateral change of status quo by force. 그 다음에 국제 규칙 기반 해양 질서 rule-based maritime order. 마찬가지로 중국 공격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 촉구. 누가 어겼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거 중국 공격할 때 쓰는 말이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제 비행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만 봉쇄할 때 그 비행기 항로도 다 끊어버리겠다. 그 중국이 하니까. 예. 중국 공격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지금 아세안의 해양 안보를 흔들고 있는 나라 누구예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를 그 공격한 게 일본인데 여기에 이제 미얀마가 군부 세력이 친중한이에요. 근데 그 반군부 세력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내전 비슷한 거 하잖아요. 아주 참혹한.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는 게 33초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6분 중에 1분 30초 동안 중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영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규칙 기반 해양 질서 이게 다 중국 지금 비판하는 얘기예요, 전부 이게. 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만이냐? 아닙니다. 예, 이제 뭐 이 정도는 약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총리 리창과 다시 따로 만났잖아요.